나주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장은 좀 잘 버텨줬죠. 어제 나스닥은 애석하게도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우선 요건 다 제가 안내 드리죠. 멤버십 회원 되시면 TQ 어제 영상은 제가 못 올렸는데 이렇게 안내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31.5까지 형성되는데 매물대가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야 조금 더 안전하니 참고하세요 라고 했는데, 애석하게 여기 프리장에서 상승하다가 여기서 그냥 바로 내뺐죠. 밑으로 그냥 쫙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쪽 보실까요? 앞쪽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여기 지지받는 거 같이 하다가 또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27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27, 31.5 요 구간에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이렇게 귀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딱 외우시고, 뭐 5년 있다 10년 있다 오를 거는 저도 예상을 하지만, 당장은 그 5년 10년을 보시면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냥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매달 꾸준히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대응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제 저도 일부분, 전 뭐 매도는 할 수 없죠. 굳이 지금 손절할 필요 없고, 저는 이쪽에서 지금 물량을 대폭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도 이때 이제 익절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청자님들도 꽤 줄이셨어요. 연락 오시는 거 보면 이때 익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한쪽만 보고 가고 싶어도 일부분 20-30%라도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를 보자는 거죠. 이전을 보면 이전에 이제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방금 전은 여기 봤는데 어떻다고요? 여기서 여기 27까지 쭉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정확히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념을 하고, 그럼 그 이전에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바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점이죠, 지금이.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25까지는 24.3 정도죠. 여기까지는 그냥 찜찜하시면, 두시고 가실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네, 분할 매수 거시면 됩니다. 저도 26, 27, 뭐 여기 24.5 이런 데다가 그냥 걸어놓고 잘 거거든요. 네, 이렇게 눌러놓고 자면 되잖아요. 지정가랑 에로씩.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익절인데, 내가 수익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좀 미리 팔아 놓으시라는 거죠. 매도하시고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쉽게 하십시오. 근데 확률상은 오늘은 반등하더라도 뭐 내일이나 모레 또 조정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버스 지나가면 손 흔들어도 소용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엔 그때 매도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안 오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이제 그때 살 걸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은 확실한 걸 찾지 마시고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 우리가 계속 지금 2달째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뭐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미국은 워낙 이 변동성이 큰 나라예요. 또 적응력이 빠릅니다. 이게 미국 실업률이죠. 2020년 코로나 전에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최저 실업률이었어요. 3%대였어요. 3%대. 지금과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9월 현재 일자로 3.5%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요. 요게 3달에 한 번씩이거든요. 요게 지금 막대기가 그럴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매달 발표된 거네요. 자, 단 3달 만에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침체가 확정되는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말하는 실업률이 좋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3개월에서 5개월이면 순식간에
실업률이 14%, 15%를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호황이고, 호황은 아니죠. 인지하는 부분이고, 실업률이 엄청 낮고 고용 지표가 좋아. 이거 순간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유가 빠지면서 인플레가 주춤하는 시기에 와 있어요. 피크아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꼭 명심하셔야죠. 살인적인 뉴욕 임대료의 교훈, 렌탈료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렌탈료가 꺾이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전세 계약 한다라는 분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거긴 전세 아니고 월세일 텐데 월세도 1년 단위로 하거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했던 이 계약들이 이제 금리를 올린 지가 한 6개월 되니까 올라간 금리로 적용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물가가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물가가 떨어지기에는 아직 뚜렷한 기운이 없다. 꺾이는 거랑 떨어지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살짝 우리가 원하는 건 살짝 떨어지는 건가요? 8.5에서 뭐 8%? 아니죠. 8%였다면 5%, 6%로 내려가야만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금리 공포에 힘든 상황이고요. 미국 헤드라인 물가 물론 둔화는 되겠지만 문제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렌탈료 뭐 인상이라던가 실업률이 지금은 낮지만 또 순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꼭 인정을 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인데 신뢰할 수 있는 지표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US와 캐나다가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들어갔고 그에 비해서 일본, 한국 이런 쪽이 지금 뒤늦게 우리나라 수출이 그래도 꺾여도 아주 나쁘지 않다.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듭니다. 경기 선행 지수들은 꺾여가고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5, 6개월의 랠리가 일어나면 거기서 소외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유지하시고 오르면 조금 더 사셔라 이겁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올랐다 생각하면 또 덜어내야죠. 그래야지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지난달 고점 왔을 때 저는 일부 덜어낸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자, 신규 주문이라는 건 결국 물건을 주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주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전까지는 50 이상을 다 갔어요. 여기 보시면 50 정도로 가서 이 정도면 경기 둔화 신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40대로 갔습니다. 40대.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주문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업의 주문이 줄어든다는 건 이건 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네. 여기 같은 거죠. 코로나 때 급격히 내려가서 거의 25%까지 갔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50 밑을 떨어진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도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좋다고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전 좀 빠졌어요. 계좌는 좀 빠졌지만 어쨌든 예수금이 준 거는 RP를 한 1,000만 원 또 샀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들고 있으면 자꾸 사게 돼요. 저도 조절한다 해도 조금 더 싼데 이런 생각하면 자꾸 사게 돼서 지금 RP를 8,500 정도로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확 줄어든 거고요. 이전 보면 TQ 이거 있던 거를 이제 정리한 거죠. 고점에서 정리하고 다시 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불안하시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포트폴리오 여러 개 제가 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저는 장기 계획 포트폴리오고 저희 회원님께서도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그냥 나눠 사면 됩니다. TQ도 사지 마시고 예수금 만약에 TQ 5,000, 예수금 5,000 있으면 나머지 2,000 남겨놓고 3,000을 이렇게 사는 거죠. 저는 그냥 꾸준히 하락할 때마다 각
JPI가 떨어지면 이걸 샀고, 뭐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안 해보시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SCHP를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걸 한번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이게 어제 수익이 난 이유는 27.7에 그냥 제가 그 가격 드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자동 매수 걸어놨거든요. 걸고 잤는데 이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 2.20에 프리장에서 조금 더 올라서 한 3% 됐길래 오후에 오르면 요건 그냥 또 매도해서 단타 형태로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비중 높이려고요. 그랬더니 진짜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주식시장에서 나옵니다. 이건 꼭 이 가격을 갈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를지 내릴지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시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한 것 중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요 두 종목에서 수익을 좀 냈어요. 그래서 요 P밴드 그 다음에 S밴드 이런 거 활용해서 제가 매매를 하는데 올라가서 눌림목이죠. 눌림목도 이렇게 사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여기 밴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어렵습니다. 여기 분홍색 S밴드 보이시죠? 이때 매도하면 돼요. 여기 가면 갈색 2차 매도에 S밴드 상단이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매도한 겁니다. 이거 넘었으니까 매도해야지. 물론 꼭지는 못 잡았어요. 그래도 그냥 여기쯤 왔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KSP 같은 경우는 11%대 그 다음 근데 산 게 뭐 2달, 3달 전에 산 건 아니에요. KSP 같은 경우는 8월 초에 샀으니까 8월 초에 사서 이렇게 가서 여러분 이게 수익이요. 꽤 잘 났습니다. 한 달 만에도 종목 잘 선정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는 TQ와 국내 주식을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코스모 화학도 요건 산지 더 얼마 안 됐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 샀으니까 뭐 요렇게 해서 한 7, 8% 내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도 뭐 요 종목만 수익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손실도 납니다. 이렇게 나는데 빨리 자르는 거죠. 손실 나는 것들은 좀 작게 자르고 길게 올라가는 거는 길게 가져가는데 자, 어떤 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봤습니다. 이 오르는 거에서 사서 위쪽 가서 수익 내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려가는 지수에서 수익 내시는 게 쉬울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거 내려가는 거에서는 수익을 못 내죠. 올라가서 이게 차라리 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달면요.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렵고 쉽고가 바뀝니다. 정말 지수 내려갈 때는 요 수익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렵다. 차라리 이런 걸 잘 찾는 것도 능력이긴 해서 이게 어려운 건 맞아요. 이 종목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 작은 노력이나마 이렇게 멤버십 분들한테는 한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요번 달엔 몇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 TQ를 많이 모아가자. 이게 뭐 바뀌지 않는 제 트렌드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나눠서. 근데 이 분산도 힘들죠.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SCHP라고 요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물가연동 국채 ETF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월배당을 3.4 정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6.53이죠? 굉장히 높이 줘요. 그런데 이 차트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미없죠.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위는 당연히 TQ입니다. TQ이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그냥 딱 붙어있는 껌딱지입니다. 껌딱지. 그런데 월에 6%를 7%, 6.5, 6%의 중간을 주는 껌딱지인데 손실 보는 종목보다 낫지 않으세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여기 2020년도 우리 코로나인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만 떨어져도 사실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90달러에서 30달러 오는 동안 얼마나 아픕니까? 이거 많이 아픕니다. 안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신 분 많이 계시겠죠. 지금 남아 계신 여러분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수익을 내고. 그러려면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늘 반반 놓고 얘기합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뭐 줍줍해서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뭐 줍줍해서 뭐가 좋습니까? 손실나서 안 좋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저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오르고 내리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 여러분 현금 들고 있기 힘드시면 자 6.5%짜리 6.5% 월에 주는 얘를 제발 반 채워 놓으세요. 아까 말한 대로 1억 계좌면 TQ 6,000 사셔도 됩니다. 6,000 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000을 이 SCHP로 채워 놓으세요. 근데 저 더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2,000 현금 그 예수금 달러로 넣어 놓으시고 2,000이라도 얘를 담아 놓으세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 경험해 보셨죠? 계속 매수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던가요? 수익이 나나요? 여러분 절대 안 납니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아무리 산다고 해도 우리 여기 생각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1억을 5천을 여기서 시작하고 5천 현금 들고 있어도 여기서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한 이거 1억 샀겠죠? 1억 샀으면 위에 절반이 물려 있잖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되나요? 아니죠.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그럼 뭐 90달러로 치면 한 55달러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등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90 가면 좋은데 50하고 60까지만 반등하면 원금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매수를 포기하시라는 거죠.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조금 사세요. 적게 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지만 온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저점이 여기잖아요. 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중간에 안 사고요. 그 조금 더 벌어서 뭐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남겨두신 예를 들어 SCHP를 5천 사놓으셨다고 치면요. 매도를 하셔서 그동안 떨어지는 동안 뭐 2달, 3달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렇게 놓고 있다가 여기서 절반을 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이상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고 한 65달러 선만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갖고 계신 계좌가 150% 이상 날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안전하신 방법이 뭡니까? 조금 더 벌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제발 SCHP를 들고 계시던 아니면 달러 현금을 갖고 계시던 근데 저도 달러 현금 갖고 있기 싫어서 이거 산 겁니다. 얘는 이렇게 바닥 껌딱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불안하지 않게 이 하락장도 지켜가실 수 있고 상승하시면 당연히 있는 거에서 손실 줄겠죠. 그럼 그때 한 1,000만 원 더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제 나이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안 해보셨어도 듣긴 했을 거고 한 번은 봤을 겁니다. 옛날에 이묘한 선수 홍진호 선수 유명했던 게임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리는 사거리가 깁니다. 사거리가 길어 소총 쏴요. 다다다다다다 이런 총 쏩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요. 근데 센 놈이 뭐냐? 이 파이어벳이라고 화염방사포 쓰는 요 병사입니다. 굉장히 파워 강력하죠. 근데 약점이 뭐예요? 이게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까이 갔다가 다 죽어요. 그럼 해보신 분은 압니다. 뭐가 필요하냐? 이 메딕이라는 유닛이 필요해요. 얘는 치료를 합니다. 치료. 힐러 뭐 이런 거죠. 에너지가 떨어지면 가갖고 에너지를 막 충전해줘요. 그럼 얘는 전투
뭐 특수 기능이 있지만 전투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마린만 보내보면 대부분 가다가 계속 죽고요. 파이어벳만 보내도 대부분 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린과 메딕을 붙이든가 파이어벳과 메딕을 붙이면요, 꽤 오래 살아갑니다. 이유는 네, 공격받으면 얘가 살려주고 공격받으면 얘가 살려주고 이런 거죠. 가장 좋은 조합은 뭐예요? 이 세 개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조합이 잘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계좌에 전투력의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투자의 밸런스도 맞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정하락이 두려우신 분들은 오늘 제 조언 꼭 명심해 보십시오. 6.5%의 껌딱지 꽤 괜찮습니다. 이거 잘 채워 놓으시고 한동안은 하락을 하더라도 잘 버텨내시고, 물론 하시면이 아니죠. 나스닥이니까 DQ니까 상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하루 또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